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이나 돌잔치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등 3개 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이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는 최대 10일 동안 무급 휴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하루 1시간에서 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확산에 여행이나 돌잔치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에서 15일 사이 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24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 올해 1월 38건과 비교할 때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겁니다. 이 밖에 돌잔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7건, 예식장 관련은 7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해 서울시 경기 인천교육청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3개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한다며 지난해 3월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1심 법원도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은 위법한 집단 행동임을 인정했다며 공익 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이 일주일 연기됩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은 제공될 예정인데요. 학원에도 휴원이 권고됩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 연기가 확정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이었던 개학은 9일로 연기하고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가 방학을 조정해 수업 일수를 확보하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온라인 학습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은 제공됩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학교 돌봄은 시설 방역 강화 등 안전한 환경으로 제공할 것이며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원의 휴원도 권고하고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방역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 학부모에게는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가제 사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 관리 체계를 가동합니다. 인천공항에 안내 창구를 설치해 입국 단계부터 관리하고 입국 후 14일간 촘촘히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미입국 유학생에게는 휴학을 권고하고 휴학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학사 유연화 조치도 시행됩니다. 헌혈버스 앞에 많은 사람이 줄지어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한 겁니다. 대략 1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해 혈액 부족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탰습니다. 헌혈의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혈액 수급에 자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의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수원시 공직자 100여 명도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동사무소는 물론 시민사회 단체까지 헌혈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직자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민사회로 확산돼서 피 부족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충당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기피 현상이 빚어져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최근 관공서와 군부대를 중심으로 헌혈 운동이 진행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 활동이 줄고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헌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혈로 인한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고 혈액 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헌혈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혈을 하면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도 측정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파는 업체들의 폭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점안 마스크가 쌓여 있는데도 들어온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리는 식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 120개들이 한 박스를 59,900원에 샀던 30대 이모 씨. 이달 초 갑작스럽게 품절이라며 일방적 주문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나도록 마스크를 받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그 마스크 주문이 취소됐습니다. 당혹스럽죠. 이렇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자동으로 주문 취소가 되니까. 그 뒤 이 쇼핑몰엔 같은 마스크 제품이 무려 8배 가까이 오른 47만 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폭리를 노린 온라인 마스크 판매 업체들을 집중 단속 중입니다.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 4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주문 취소율이 높은 14개 판매업체가 대상인데 이미 적발된 곳도 3곳입니다. 이 중 한 업체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만 마스크 약 12만 개의 주문을 취소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업체가 대금을 받은 뒤 받은 주문을 취소하면서 3일 내 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 이유를 알릴 경우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주문 취소가 잦은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빨간 상의를 입은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4분의 3 정도 건넜을 즈음 경차 한 대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쏜살같이 달려들더니 이 학생을 덮칩니다. 차량은 초등학생을 친 다음에도 멈출 줄 모르고 5m 가까이 더 나아가더니 겨우 정지합니다. 17일 오후 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추무공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모닝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노무구를 치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 시민 5명이 화들짝 놀라 차량에서 내려 멈춰선 사고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차량 밑에 깔린 학생을 발견하고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힘을 합쳐 맨손으로 차량을 들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하나 둘 셋 구령을 외치며 사력을 다하던 시민들이 마침내 학생을 차체 아래에서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누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머리와 갈비뼈 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힘을 합해 누구를 구한 시민들에게는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배송 물류업체입니다. 마대 안에 비닐봉지에 쌓인 마스크가 수북이 담겨 있습니다. 종이박스 안에도 마스크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불량 마스크 2만 장을 긴급 압수한 장면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묶어 종이박스와 황색 마대 자료에 임의로 보관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문제는 이런 불량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매자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품귀 현상 속에 등장한 불량 제품은 마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새겨진 스티커를 바꿔치기 하거나 사용기한이 삭제된 손 소독제까지 적발됐습니다. 품목별로 전부 다 그 기능성을 갖다가 허가를 받아갖고 생산하게끔 돼 있는데 이러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성이라든지 그 보건 우선상 그 안전 우려를 갖다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열흘간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불법 생산 판매는 물론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한 것만 모두 107건.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러한 제품의 성분과 기능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생산지와 시중 유통 여부 등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19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갑작스러운 연기에 놀란 40대 가장 A씨는 아내와 3살배기 딸을 깨워 탈출하려 했지만 불길이 거세 현관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피신한 A씨 가족은 벽을 부수면 이웃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베란다 벽은 금세 뚫렸고 옆집으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A씨 가족이 위기 상황 속에서 떠올린 것이 바로 경량 칸막이입니다. 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부서 옆 가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 설비입니다. 이렇게 경량 칸막이는 여성들도 쉽게 벽을 뚫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구조물입니다. 다만 경량 칸막이가 아파트에 설치된 사실을 몰라 선반이나 다른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요즘은 아파트에 대피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잠시 피해 있다가 119 구조대가 도착하면 사다리차를 이용해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불이 났을 때 아랫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도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피난의 장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옆 세대로 피난을 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이제 불가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집에 어떤 피난시설이 어디에 설치됐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 관계자는 조언합니다. SNS를 통해 31번 환자라며 돌고 있는 사진. 경찰이 나서서 전혀 무관한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간 이후 잘못된 뉴스들 또 가짜 정보들이 일부 나간 바가 있습니다. 특정한 이 확진자나 또 확진이 많이 발생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그런 오해들이. 대구 의료원에 격리된 31번 환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의료진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는 가짜 정보도 있었습니다. 격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혹시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네,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시간대별로 백화점이며 마트, 술집 이름까지 적힌 47번 환자의 이동 동선. 이 또한 가짜 정보입니다. 경찰청은 허위 조작 정보와 개인정보 유포 사건 63건을 수사해 이 중 36건의 유포자 4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무료 배부 같은 문구와 함께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건들도 계속돼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업무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라면과 시리얼 등 식료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한 겁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걸로 한 5만 원어치 샀고요. 혹시나 이제 제가 만약에 감염이 돼서 자가 격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사태가 좀 심각해져서 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집에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마트 가기도 불안해 이처럼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쌀은 한 주 전에 120%, 라면은 162%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냉장 및 냉동식품의 판매량도 187%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쿠팡 새벽 배송 주문량은 종전의 4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배송 인력이 부족해 주문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쇼핑으로 이제 쇼핑이 이전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러한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가 이런 현상을 더 가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배송 인력 확충과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일부 업체들은 문합 배송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 방법을 바꿀 방침입니다. (25일부터)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사 판단에 달려있는데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자 일반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전화 진료는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고 해당 병원이 응하면 가능합니다. 의사가 의료상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전화로 상담 진료와 처방을 해주고 처방 전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합니다. 진료비는 내원할 때와 같습니다. 정부는 또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가족이 대신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전화 상담은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 원격 의료로 위법 소지가 있고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국가가 시책을 만들도록 부여를 하고 있고 보건의료 기본법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아이.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뭐하고 놀까? 카보츠 B301이다. 엄마, 새로 나왔나봐. 우와, 통이 자동차 잘하네. 아,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꽂혀서 혼자 너튜브로 배운 거예요. 오, 어디 보자. 그럼 저건? 르요 H3. 그럼 저건? 기거르 LH9. 진짜네? 통이 숫자랑 알파벳도 다 아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요. 우와, 통이 멋있다. 짱. 어머. 다들 어디 갔지? 봄아! 무무야? 통아! 봄아!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통이 너 또 언제 가져갔어? 밖에서까지 이럴래? 니네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술래잡기 하자 그랬는데 토미가 그랬어. 응, 통이 형아가 그랬어. 통이 너 그러다 스마트폰 중독되면 어쩌려고 그래? 형아, 저녁 먹자. 나 쉬어하고. 뭐해? 엄마는 하고 싶을 때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는데? 장난감도 있지, 책도 이렇게나 많지. 그런데 뭐가 심심해? 싫어, 심심해. 한 개만. 응? 그럼 나 밥 다 먹을게. 아니, 밥 다 먹으면 한 개 보여줄게. 그래. 진짜다. 엄마! 왜? 엄마, 무서워. 아유, 많이 놀랐지? 괜찮아? 에휴, 엄마가 괜히 줬다. 엄마가 미안해. 진짜 딱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자꾸 또 나오니까 자꾸 또 하고 싶고. 엄마, 나 왜 이러지?
자꾸 이것만 하고 싶고 다른 건 하기 싫으면 그게 중독이야. 그럼 난? 아직은 아니지만 그럴까봐 엄마는 무서워. 통아, 우리 약속 하나 할까? 응. 엄마 몰래 하지 않기, 엄마 옆에서 같이 하기. 응. 하나 더. 핸드폰 하고 나면 엄마랑 밖에서 놀기. 우리 산책할래? 응, 알겠어. 화이팅! 찾아봐, 또 있을 거야. 엄마, 잡았어. 봤어? 응? 우와, 어떻게 잡았어? 우리 통이 최고! 스마트 미디어 기기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빠르고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영유아기 사고 형성과 사회화 과정의 기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미디어 자극은 피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힘과 습관이 키워지기 전에는 부모가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미디어 기기가 없어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와 함께하는 동네 산책, 공놀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실외놀이를 아이와 함께 즐겨주세요. 코로나19에 잠복기인 14일 이내에 초기 증상인 발열, 감기, 기침을 보이신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고 가급적 사람 많은 곳도 피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